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 보자. 중3과학 시험 정리 특강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클립에서는 산염기 그리고 산화 반응, 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클립에서는 유전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이 얘기부터 할게요. 유전 있죠, 여러분. 제일 재밌는 부분이에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유전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에 대한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기본 개념을 모르고 이 용어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들어가서 그래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1학기 때 세포 분열 진짜 쉬운 거거든요. 복제하고 분열이에요. 똑같은 거 만든 다음에 쪼개지면 두 개 생기는 거예요. 카피하고 그 다음에 쪼개지면 돼요. 생식세포 분열 카피하고 서로 접합해서 이가염색체 만들어서 서로 유전자 조합을 해요. 랜덤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분열, 2분열 돼서 각각 정자난자 만드는 거예요. 이 쉬운 내용을 갖다가 처음부터 요 순서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핵심 개념 이걸 먼저 설명드릴 테니까 이 개념을 틈나는 대로 계속 떠올리기 바랍니다. 공부하다가도 요 개념, 공부하다가 다른 거 공부하다가도 요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차피 유전을 공부할 때 제일 핵심은 아빠한테 정자를 받고 엄마한테서는 난자가 있죠. 그렇죠? 요 아빠 정자 안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 여러분들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 아빠의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다 선생님 쓸게요. 아빠 눈은 눈에 대한 정보, 아빠 코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아빠 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난자에는 눈은 눈인데 엄마 눈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엄마 코에 대한 정보, 엄마 입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결합을 해요. 두 개씩. 쌍을 이루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해요. 이렇게 돼서 설계도가 완성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 얘네들이 치열하게 싸워요. 선생님이 싸운다는 표현을 할게요. 사실은 그게 엄밀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해가 우선이기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이쪽이 이겼어요. 만약에 이쪽이 이겼어요. 아빠 눈이 이겼어요. 그럼 뭐예요? 아빠 눈을 담는 거예요. 코가 치열하게 싸워요. 엄마 코, 아빠 코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번에 엄마가 이겼어요. 그럼 뭐예요? 엄마 코를 담는 거예요. 입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번에도 엄마 입이 이겼어요. 그럼 엄마 입을 담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유전이란 건 아빠한테 받은 거랑 엄마한테 받은 것이 치열하게 싸워서 누가 이겼느냐 해가지고 요 이긴 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보이는 것들.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 자, 포인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사실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완두 같은 걸로 단순한 애로 할 거거든요. 사람은 좀 복잡하지만 눈, 코, 입이 서로 붙었을 때 싸웠을 때 이기는 애들이 결정돼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예를 들어 쌍꺼풀이 있는 거랑 쌍꺼풀 없는 눈이 만나면 쌍꺼풀 있는 눈이 이겨요. 이런 걸 알아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누가 싸웠을 때 누가 이기느냐. 초록색 머리하고 검은색 머리, 초록색 머리는 없지. 뭐 배추야, 초록색 머리. 금발하고 흑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선생님 이건 정확하게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흑발이 이긴다. 그럼 항상 금발하고 뭐 흑발하고 결혼하면은 검은색이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유전의 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생님이 용어 설명을 하나 해볼게요. 형질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 다양한 그 용어들을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거 읽어보고요. 여기 있는 용어는 선생님 마음대로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가 우선이에요. 유전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나타내는 용어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질은요. 형태와 성질의 약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유전에서 엄마 아빠 닮죠. 형태, 외모 닮죠. 성질도 엄마 아빠 닮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질까지 포함한다. 이게 형질이에요. 그럼 대립 형질은 뭐냐? 엄마 거, 이거 아직 아빠 거였지. 아빠 거 형질이야 이게. 이거 눈, 코, 입만 했지만 성격도 여기다 표현할 수 있다니까. 성격. 어? 엄마 성격 이렇게. 싸워서 아빠를 닮을 수도 있고 엄마 닮을 수도 있죠. 이래서 봐봐요. 아빠 형질, 엄마 형질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돼? 서로 지금 짝을 이뤄서 싸우죠. 치열하게 싸우죠. 나는 누구 닮을까 이러면서 싸울 거 아니야. 그걸 대립 형질이라고 그래요. 서로 싸우는 형질들. 됐죠? 표현형은 뭐예요? 이렇게 두 개들이 이 지금 유전 정보들이 싸워가지고 나타내서 이긴 거 있죠. 이렇게 되면 얘는 아빠 눈만 닮아요. 엄마 눈은 안 닮아요. 이렇게 되면 엄마 코만 닮아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걸 표현형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딱딱 잡히죠? 유전자형은 요걸 나타내요. 요걸 나타내요.
요거를 두 개씩 지금 썼죠. 이거를 우리 눈, 코, 입 이렇게 안 쓰고 알파벳으로 씁니다. 이걸 유전자형이라고 그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쌍꺼풀 얘기하고 외꺼풀, 쌍꺼풀 있는 눈하고 쌍꺼풀 없는 걸 외꺼풀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싸우면 항상 쌍꺼풀 있는 게 이긴다 그랬죠. 그거를 우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정확한 학문적인 거는 순종끼리 교배시켰을 때 잡종 1대에서 표현되는 형질을 우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어려워. 말이 얼마나 어렵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워하는데 그냥 싸워서 이기는 애. 1대에서 나타나는 게 처음에 순종교배했을 때 1대에서 나타났다는 얘기가 이겼다는 얘기거든. 그게 우성이에요. 열성은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졌다는 애예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EBS에서 강조했지만 우성이라고 해서 이게 우등한 거고 열성이라고 해서 열등한 거다. 이게 좋고 나쁘고 따진 게 아니에요. 뭐 쌍꺼풀이 뭐 좋은 게 어딨고 뭐 쌍꺼풀 없는 게 나쁜 게 어딨어. 그게 자기 얼굴에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은 쌍꺼풀 있다고 다 이쁜가? 그건 아니거든. 없다고 다 못생겼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학문적인 용어로 그냥 싸워서 이긴 애를 우성이라 그런다. 됐죠?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유전자형을 나타낼 때 여기서 아빠가 이겼죠. 여기서 아빠가 이겼는데 요때 이긴 애의 눈에 대한 건 선생님이 아이즈라고 해서 이루 쓸게요. 내 마음이에요. 근데 우성인 거 이기는 애를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그러면 항상 쌍꺼풀이 이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랬죠. 우리가 알아냈다 그랬죠. 이기는 놈을 우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놈을 대문자로 써요. 그럼 반대로 외꺼풀 지는 애는 소문자 이루 씁니다. 이제 완두로 할 거예요. 동그란 완두가 있고 주름진 완두가 있어요. 근데 동그란 완두가 우성이다. 그래서 동그란 완두가 항상 이긴다 그러면 동그란 완두를 라운드라고 해서 알로 써요. 그럼 주름진 건 주름진 거 영어로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요거에 대한 소문자로 알로 표현합니다. 되겠죠? 요게 바로 유전자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눈이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유전자형. 내 마음대로 씁니다. 여기에 라지 E, 아이스라고 하면은 여기는 엄마는 졌으니까 스몰 E. 코니까 노즈라고 할게요. 여기 아빠가 졌으니까 스몰 n, 엄마 코, 라지 n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우스니까 입으로 할게요. 여긴 졌으니까 스몰 m, 여기는 라지 m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콩 가지고 할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걸로. 아시겠죠? 그러면 총 4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아빠한테서 R이라는 걸 받았으면 엄마한테도 R을 받을 수 있어요. 되겠어요? 아빠한테서 라지 R이라는 걸 받았는데 엄마한테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라지 R을 쌍꺼풀이라고 할게요. 쌍꺼풀. 반면에 스몰 R은 외꺼풀이라고 할게요. 쌍꺼풀 없는 거. 그럼 아빠한테 쌍꺼풀을 받았어. 엄마도 쌍꺼풀이 있을 수 있잖아. 둘 다 쌍꺼풀 가지고 있는 거. 그럼 둘 중에 어떻든 간에 누굴 닮더라도 어쨌든 쌍꺼풀이 되겠죠. 요런 유전자형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아빠한테서 쌍꺼풀을 받았지만 엄마는 쌍꺼풀이 없어요. 아빠한테서 쌍꺼풀이 없지만 엄마한테서 쌍꺼풀이 있어요. 아빠한테도 쌍꺼풀 없고 엄마한테도 쌍꺼풀 없어요. 이런 4가지가 가능해요. 유전자형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무조건 표현하는 하나만 둘 중에 싸워서 하나만 나오는데 어떻든 R이 나오죠. 쌍꺼풀이 있어요. 둘이 싸워서 누가 나와요? 라지 R이 나오죠. 쌍꺼풀이 있어요. 둘이 나와서 싸워서 누가 이겨요? 쌍꺼풀이 나오죠. 엄마 쌍꺼풀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 쌍꺼풀 둘도 없죠. 그래서 표현형은 딱 하나 2개씩 결합했지만 쌍꺼풀이 있거나 없거나. 근데 잘 봐봐요. 우성인 애들 항상 이기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3개. 그 다음에 열성인 애들 하나 나와요. 이런 식으로 3대1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게 이제 유전 법칙이에요. 얼마나 간단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이런 개념을 잡아두고요. 자, 순종과 잡종은 뭐냐면 이게 유전자를 보는 거예요. 대립 유전자를 봤을 때 똑같은 애들끼리 있는 애들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라지알, 스몰알. 반면에 섞여 있죠. 라지알, 스몰에 섞여 있는 걸 잡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거는 순종, 요건 잡종.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잡종이라 그러면 이제 욕이 되지만 여기서는 이게 학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잡종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란 건 선생님 이렇게 염색체로 표시로 그림이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아빠 거, 그 다음에 엄마 거 얘네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요거를 대립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통해서 요걸 설명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억해서 이제는 완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전을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완두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유전 법칙들이 나오거든요.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서 우선 기억해둬야 될 거는 잘 보세요. 우선 아빠 완두하고 엄마 완두를 통해서 애를 탄생시킬 거예요. 이게 잡종 일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엄마도 아빠도 막 서로 잡종이고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처음엔. 완전히 우성으로만 순정인 아빠랑 열성으로만 순정인 엄마를 일부러 교배시켜 본 거예요. 일부러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중요한 게 보세요. 만약에 아빠 유전자가 RR이에요. 혹은 RR도 될 수 있고 RR도 될 수 있고 RR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 할아버지. 요거는 할머니. 요것도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1학기 때도 강조했지만 이제 애를 만들려면 정자가 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서는 뭐가 나와? 여기서 하나 나오면 얘도 정자되고 얘도 정자되면 R자리가 실린 정자가 될 수도 있지만 라지 R이 될 수도 있지만 스몰 R을 실을 수 있는 정자도 될 수 있고 여기서도 스몰 R을 실은 정자가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라지 R을 실을 정자가 나올 수 있고 얘도 스몰 R 스몰 R인데 어떻든 간에 R만 나오죠. 스몰 R만. 근데 이런 잡종 가지고 하다 보면 워낙 이 지금 정자에 실린 애들이 막 두 개씩 되고 엄마도 두 개씩 되고 하면 복잡하니까 애시당초 실험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연구위해서 아빠는 완전히 순종만. 그럼 정자에는 얘가 됐건 얘가 됐던 우성인 R만 실릴 것이다. 엄마도 똑같이 R날 해버리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열성인 순정은 스몰 R 갖고 있는 이 엄마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아, 완두니까 가능하지. 뭐 사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요 스몰 R 이게 이제 난자를 만들 때 얘도 난자되고 얘도 난자지만 어떻든 간에 스몰 R 난자가 나오는 겁니다. 얘네들이 결합을 했어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라지 R 이건 아빠로부터 받은 거, 스몰 R 엄마로부터 받은 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잡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종 1대 우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세가 태어난 거잖아요. 얘가 또 애를 낳으면 이제 2대가 되는 건데 우선은 여기 부모로부터 이제 1세가 태어났는데 얘는 잡종이에요. 누구를 닮아요? 아빠를 닮겠지 우선은. 되겠어요? 맞습니까? 라지알로 썼으니까 이게 이제 우성이라 그랬잖아. 그럼 자 선생님이 요 얘기를 조금 빼먹었는데 이 완두의 둥글고 주름진 거를 봤을 때 둥근 게 우성이에요.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싸우면 항상 둥근 게 이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우성, 그래서 R로 쓰고 얘는 주름진 거는 스몰 R로 씁니다. 그럼 얘는 요런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형,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빠가 이겼으니까 둥근 애가 나와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이제 얘가 자라서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얘도 다양한 애랑 결혼할 수 있지만 일부러 실험을 조작한 거예요. 얘랑 똑같은 유전자형을 갖는 애랑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자가수분이라고 그래. 자가수분. 이 사람은 자가수분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얘네들은 똑같은 애로 하는 거야. 그럼 봐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복잡해지죠? 복잡한 게 아니고요. 얘도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얘가 아빠 엄마 역할을 한다면 얘가 아빠라면 정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떤 정자? R을 싣고 있는 정자도 있지만 스몰 R을 싣고 있는 정자도 만들어요. 얘도 라지 R을 싣고 있는 난자를 만들지만 스몰 R을 싣고 있는 난자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거라면 다 R만 만들잖아. 라지 R, 라지 R. 그 다음에 요거면은 스몰 R, 스몰 R지만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잡종이기 때문에 각각 이런 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어떤 베리에이션이 되냐면 자 조합이 얘랑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 이 정자와 이 난자가 만나면 라지 R, 라지 R인 둥근 완두가 나오는 거예요. 요 조합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스몰 R, 라지 R 이렇게 돼서 조합이 되는데 이런 조합에 애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라지 R과 자 빨간색으로 초록색 라지 R과 요 스몰 R이 만나는 아빠 라지 R과 요거 초록색 그냥 할게요. 아빠 라지 R과 그 다음에 엄마 스몰 R 그 다음에 여기 아빠 스몰 R과 엄마 스몰 R이 조합 이렇게 만나는 총 4명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이 태어날 수도 있고 적게도 태어날 수 있지만 가장 최대한의 확률만 표현한 겁니다. 그럼 봐봐요. 어떻게 되는지. 여태 유전자형은 라지 R, 라지 R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R 순서만 바꿨지만 결과적으로 라지 R, 스몰 R로 똑같죠. 그래서 라지 R, 스몰 R로 하나로 쓰고 걔가 2개예요. 2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2개. 그리고 스몰 R, 스몰 R 하나.
그래서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이 나와요. 1대 2대 1 됐죠? 그런데 이제 표현형은 우성을 따져야 되죠. R이 있으니까 우성이니까 얘는 둥그런 거. 여기도 우성 R이 있죠. 라지 R. 그래서 둥그런 거. 그 다음 라지 R 있죠? 둥그런 거. 얘네들은 라지 R 없죠. 주름진 거. 그래서 이만큼 세 개가 어떻게 둥근 안두가 나오고 주름진 안두가 하나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리법칙이란 건 뭐냐면 요런 애가 가지고 있어도 정자 난자를 만들 땐 얘네들이 따로 분리가 된다는 게 이게 분리법칙이에요. 이 분리법칙에 대해서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정자와 난자들을 조합시켜서 그때 유전자형 비율 구하고 그 다음에 우성 열성만 알고 있으면 표현형을 구해가지고 이 비율 구하면 유전은 끝난 거예요. 핵심은 정자와 난자예요. 그래서 분리법칙이 제일 중요해.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받아서 두 가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애를 낳으려면 정자에는 각각 하나씩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감수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 하나와 그 다음에 내 배우자의 난자가 또 만나서 다시 두 개가 돼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이게 그 그림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유전자형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누가 우성이고 열성이고 따져가지고 표현형을 그리면 항상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한 쌍의 대립형질. 우선 요거를 충분히 연습하세요. 이렇게 그림 안 그려도 돼.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얘네들 조합만 얘랑 얘랑 만날 수 있고 얘랑 얘랑 만날 수 있고 얘랑 얘랑 만나고 얘랑 얘랑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립형질인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데 둥근 거 외모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면 쌍꺼풀에 대한 것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응용한 거야. 머리 색깔도 한번 같이 보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아까 이제 했던 걸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라는 사람이 아빠 눈, 나한테 엄마 눈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내 배우자라는 사람도 내 배우자의 아빠가 있을 거고 엄마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로 이제 잘 살고 있었어. 이렇게 둘이. 그러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네? 그럼 내가 정자를 만들 때 정자가 두 개가 만들 수 있죠. 아빠 눈을 닮은,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아빠가 되는 건데 할아버지 눈을 닮은 그런 이제 정자와 그 다음에 할머니 눈을 닮은 정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고 이 배우자도 난자를 만드는데 여기 있는 자신의 이제 아버지에 해당 아버지 뻘이 뭐야 갑자기 왜 이상한 얘기 아버지 뻘하고 뭐 사귀는 거. 자 여기 봐봐요. 여기는 자신의 엄마에 해당하는 눈이 있죠. 요렇게 조합할 수도 있고 요 정자와 요 난자 요렇게 조합할 수도 있고 요 정자와 요 난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렇게 조합할 수 있고 요렇게 조합할 수 있다야. 정자와 난자가 될 때 요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네 개가 나온다. 요게 이제 분리법칙이고 그쵸?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조합했을 때 우열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표현형 나타냈을 때 표현형의 비 구하는 거 요게 다였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한 쌍이 아니고 두 쌍이죠. 요거 말고 이제 복잡해지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야.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코까지 여기 코 그리고 여기도 코 여기도 코 그럼 이걸 이렇게 전체로 보게 되면 얘도 생각해야 되지만 얘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선생님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번만 하면 되는 건데 첫 번째 이것도 순종으로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잡종이면 헷갈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아빠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어떻든 눈에 대한 정보는 라지알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게 코에 대한 정보 그냥 코로 할게요. 코에 대한 정보는 라지 Y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R하고 Y를 가지고 있는 정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되겠죠? 엄마 쪽도 보면 여기 눈에 대한 정보는 둘 중에 하나가 실리더라도 어떻든 스몰 R이죠. 그리고 코에 대한 정보도 스몰 Y이기 때문에 여기는 R하고 스몰 R하고 그 다음에 스몰 Y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난자를 만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들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눈하고 여기 눈이 결합을 해야지 눈하고 코하고 결합하는 일은 없겠죠? 이거는 뭐야? 이렇게 결합하면 여러분 눈이 돼야 될 부분에 막 코가 달려서 나오고 이런 일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잘 봐요. 눈과 눈이 결합을 하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와 코가 결합하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유전자형을 쓰게 되면
여기 아빠로부터 이거 어디다 써? 여기다 쓸게요. 아빠로부터 여기 지우고 아빠로부터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라지 R 눈을 받고 엄마로부터는 스몰 R 눈을 받았죠. 그렇죠? 코에 대한 정보를 이걸 이렇게 옆으로 써서 그런데 밑에다 쓰면 아까 선생님 설명하는 대로가 돼. 아빠로부터 이 Y, 라지 Y라는 코에 대한 정보를 받고 엄마로부터는 스몰 Y의 정보를 갖는 이러한 눈과 코를 갖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내가 태어나는데 문제는 우성이 뭐야? 대문자잖아. 그래서 아빠를 닮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코도 아빠를 닮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여기서는 지금 둥근 게 지금 우성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쵸? 주름진 건 열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누가 이겨? 우성이 이기기 때문에 실제로 태어나서 드러난 외모는 이 우성 형태. 그리고 요거 얘기 안 했네요. 황색과 녹색이 있을 때는 황색이 뭐예요? 우성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원래 자연이 이래요. 이걸 알아낸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황색이 우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아빠한테 받은 게 여기 있으니까 얘가 싸워서 결과적으로 이 잡종일 때 첫 번째 태어난 애는 아빠를 쏙 빼닮게 돼요. 되겠죠? 왜 아빠가 우성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아빠를 쏙 빼닮아. 근데 문제는 얘를 다시 한번 똑같은 애로 자가수분하는 거예요. 그 자가수분하는 걸 선생님이 여기다 쓰겠습니다. 똑같은 유전,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얘랑 자가수분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정자, 난자를 만들 때, 자, 얘부터 정자를 만들어 볼게요. 얘 정자는 반드시 여러분 이것도 해봐야 돼. 눈에 대한 정보랑 코에 대한 정보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눈에 대한 정보에서 이거를 이거 없으면 안 되나? 그냥 밑에다 쓰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아이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이거 설명을 말이죠. 이렇게 하고 똑같은 이렇게 정보를 가진 애를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건데, 자, 얘가 남자고 여자라고 해봐요. 자, 정자를 만들 때 눈에 대한 정보인 R을 실을 수 있죠. 반면에 이 정자 안에는 반드시 코에 대한 정보도 실려야 돼요. 요런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실을 수 있냐면 눈에 대한 정보와 코에 대한 정보인데 얘를 실을 수 있는 코는 얘를 닮은, 그렇죠? 얘에 대한 정보를 실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눈을 인제는 스몰 R의 눈이지만 코는 우성인 라지 Y. 그다음 스몰 R인 눈이지만 코는 스몰 Y인 이러한 네 마리의 정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여기다 쓴 겁니다. 그럼 난자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똑같이 이런 형태 R, Y, 그 다음에 R, 스몰 Y. 스몰 Y는 뭐야? 스몰 Y. 말이 막 헷갈려요. 하도 하네. 이게 혀가 막 굳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하다 보면. 혼자 할 때는 공부할 때는 괜찮은데, 이건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혀가 막 나중에 꼬여요. 스몰 R과 라지 Y. 그 다음에 스몰 R과 요 눈과 그 다음에 요거 코에 대한 정보. 이렇게 해서 난자가 4개가 생겨요. 이게 이쪽에 쓴 거예요. 얘네들 조합 한번 해볼게요. 눈에 대한 거는 라지알. 그 다음에 코에 대한 거는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눈하고 코하고 붙을 수가 없어.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보기 좋게 이렇게, 보기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얘랑 결합하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얘랑 결합하니까 요렇게 쓰는 건데 이걸 옆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에 나타낸 겁니다. 그럼 얘랑도 되고 얘랑도 되고 얘랑도 되고 얘랑도 되고 얘랑도 되고 얘랑도 되고 얘랑 되겠죠. 그거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되겠습니까? 요건 여러분들 빈 노트에다 그래봐야 16개밖에 안 되니까 꼭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핵심이 왜 안 돼? 핵심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다 보면 얘랑 지금 요 정자와 요 난자가 만나면 라지알 그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라지 Y와 스몰 Y, 라지를 먼저 써준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다 조합시키면 이런 애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유전자형은 16개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보세요. 라지알이 있는 애들은 이게 우성이기 때문에 둥그렇죠. 여기 스몰알이 있어도 얘가 우성이기 때문에 둥그렇죠. 얘가 이기기 때문에 둥그렇죠. 라지알이 있는 애들은 다 둥그러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라지 Y가 있으면 둘 다 있는 건 관계없어요. 어떻든 하나만 있어도 얘는 황색이에요. 우성이기 때문에 황색. 그래서 걔네들의 개수를 세다 보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둥글고 녹색은 둥글어요. 우선 라지 R이 있으면 둥글어요. 근데 녹색은 스몰 Y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조합을 하면 3개가 나와요. 반드시 3개만 나옵니다. 그리고 주름진 거는 무조건 스몰 RR이 돼야 돼요. 스몰 RR이 되면서 그 다음에 황색인 애를 찾으면 라지 Y가 꼭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럼 3개가 나와요. 그리고 주름지고 녹색은 무조건 스몰 R 하고 그 다음에 스몰 Y가 돼야 돼요. 그럼 딱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굉장히 많아졌죠. 아까 3대 1하고 다르게 굉장히 비율이 많아졌는데 그도 그럴 게 정자난자가 4개씩 나오니까 이 조합을 하면 16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하면 16이거든요. 이거 더하면 10이고 이거 하면 6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왜 그러니? 뭐야? 왜 안 돼? 에이, 그냥 지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모양만 비교해 볼게요. 우선 둥근 애들만 찾아볼게요. 더하면 얼마? 12개. 주름진 애들만 한번 해볼게요. 4개. 그래서 둥근 것과 주름진 모양만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12대 4 해가지고 3대 1이 나와요. 자, 색깔 한번 볼게요. 황색인 애들 2개. 자, 황색인 애들을 여기도 황색이고 여기도 황색이니까 2개 더하면 얼마? 12. 녹색인 애들 비교해보면은 3하고 1이니까 4개. 그래서 황색 대 녹색을 비교해도 3대 1. 즉, 얘네들을 둥글고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얘를 다 이걸 하나하나 각각을 나눠놔서 동그랗지만 색깔이 어떠냐, 주름 졌는데 색깔이 어떠냐 다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복잡하지만 둥그런 애들만 묶거나 색깔이 황색이거나 녹색인 애들을 묶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3대1, 3대1에서 아까 봤던 우리가 유전의 법칙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복잡하게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3대1, 3대1을 그대로 따르더라.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중요한 포인트가 독립의 법칙인데 독립의 법칙은 뭐냐면 두 쌍 이상, 우리 세 쌍은 안 해요. 두 쌍만 해도 벌써 16개인데 세 쌍하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두 쌍 이상을 하더라도 각각의 형질, 즉 모양은 모양대로 3대1이 나오고 색깔은 색깔대로 3대1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모양하고 색깔이 같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색깔에 영향을 줘가지고 3대1이 나와야 되는 게 뭐 6대8이 나오고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유전되는 거로 똑같은데 걔네들을 섞어 놓으니까 이게 9대3 대 3대1로 표현되는 것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독립의 법칙.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자, 앞서 봤던 것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선 분리의 법칙이라는 건 정자난자에서 각각 나눠져서 실리는 게 분리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디로 가? 여기서 지금 독립의 법칙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한 쌍의 유전자가 있을 때 두 쌍 이상, 그러니까 한 쌍이 아니고 두 쌍 이상의 대립형질이 있을 때도 각각 눈이면 눈대로, 코면 코대로, 입은 입대로 따로따로 유전된다는 게 바로 독립의 법칙이에요.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교과서에 따라서 우열의 법칙이라도 하고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데 우열의 법칙은 항상 우성이 이제 표현형으로 나온다. 우성이 이긴다 그건데 이게 사실은 좀 예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에 따라서 법칙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우열의 법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교과서에 따라서 우열의 원리라고 나타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법칙은 두 가지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들 정자 난자로만 해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내용 한번 살펴볼 건데 그거 이제 한번 해보면 되겠고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자, 멘델의 유전 연구 해가지고 요거 시험 문제 한 문제거리 특히 서술형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완두가 실험 재료로 적합한 점 해가지고 완두를 탁월하게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는 대립형질 차이가 뚜렷하다. 둥글면 둥글고 주름지면 주름졌지 둥글수름 주름주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 똑똑 이게 부러지질 않아. 약간 엄마도 닮은 것 같으면서도 아빠를 닮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완두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걸 대립형질 차이가 뚜렷하다. 확연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짧음.
내가 얘네들을 쉽게 말해서 이게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애가 태어난 다음에 또 그 애가 그 애를 낳으려고 하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고 막 이렇잖아. 얘네들은 금방금방 만들어지니까 이게 연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낳으면 엄청나게 콩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통계 처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자손의 수가 많고 그다음 내가 원하는 대로 자가수분, 타가수분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사람은 안 되지. 너 얘랑 결혼해. 왜요? 그러면 내 연구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성질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암기가 필요하다면 암기도 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네 가지 꼭 체크하고 넘어가기 바라겠고요.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의 예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중간 유전이 있어요. 이거는 우열의 관계, 아까 얘기했지만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우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분꽃색 같은 경우인데 레드가 있고요. 레드가 만약에 우성이라고 하고 이제 이 분꽃이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빨간색하고 흰색이 있는데 레드가 우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빨간색이 우성이라고 하면 흰색은 뭐야? 스몰 R로 써줘야 돼. 열성이니까. 이렇게 되면 빨간색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빨간색이죠. 그렇죠? 요것도 빨간색이고. 그런데 요거는 흰색이 나와야죠. 근데 이렇게 안 써요. 왜냐하면 잡종이 됐을 때 우열이 분명하지 않아서 얘들이 싸우는데 중간에 애매한 색깔이 나와. 분홍색이 나와 버려. 그래서 유전자형을 잘 보세요. 레드는 이렇게 써요. 근데 화이트를 뭐 열성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W로 써줘요. 화이트를. 그럼 봐봐요. R이 만나면 얘네들은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얘도 빨간, 얘도 빨간이니까. 그런데 RW가 만나면 얘들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승부가 안 나. 그래서 분홍색이 나와요. 그 다음에 WR이 만나면 얘도 분홍색이 나와. 근데 WW 나오면 흰색이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순종, 1세 때는 순종을 하는 거야. 순종 빨간색 아빠랑 순종 흰색 엄마랑 그래서 수분을 시켜서 쉽게 말하면 이제 결혼을 시키면 여기 아빠 정자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이렇게 엄마 난자 두 개 똑같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합하건 이렇게 조합하건 만나면 RW라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홍색이에요. 근데 이 녀석을 자가수분 시킨다 그랬죠. 자가수분 똑같은 애들끼리. 그럼 여기 2세 때는 어떻게 되냐면 2대 때는 이게 이제 1대가 되겠고 이걸 똑같은 애를 또 결혼시키게 되면 여기 R 나오고 W 나오고 이 정자는 그다음에 이 난자는 R 정자랑 W 어떻게 난자가 여기 난자가 나오죠. 그럼 얘네들을 조합하면 RR이 되고 얘네들 조합하면 RW 되고 얘네들 조합하면 순서 WR인데 그냥 RW 쓸게요. 그다음 얘네들 조합하면 WW. 그러면 원래 얘도 그러니까 R이 우성이라면 3대 1로 나와야 되는데 요게 우열이 명확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중간 색깔이 나온다. 그래서 RR은 무슨 색깔? 빨간색. 요게 레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RW는 섞여 있는 분홍색. 그리고 WW는 흰색이 나온다. 그래서 유전자형은 RR, RW, WW에서 1대 2대 1. 그렇죠? 1대 2대 1이 나오지만 표현형도 그대로 이거는 똑같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성 열성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빨간색 이게 아니라 요거 빨간색 하나 그 다음에 분홍색이 두 개 그 다음에 흰색이 하나 그래서 1대 2대 1 해가지고 이때는 중간 유전은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멘델 유전 법칙의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예외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점 해가지고 이것도 한 문자거리인데 앞서 봤던 완두가 유전 연구에 좋은 점과 완전 반대예요. 자,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다. 완두는 그냥 주름진 거 아니면 동그랗고 이렇게 두 개가 딱딱 나눠지는데 사람은 뭐 갸름하기도 하고 계란형도 있고 넓적한 사람도 있고 얼굴 기른 사람도 있고 뭐 되게 막 난리 법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연구하기 되게 피곤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멋있게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연구자의 의도대로 교배하는 건 이건 범죄죠. 예, 범죄입니다. 그 자손을 낳는 실험 할 수 없다. 당연한 거고. 한 세대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콩 같은 경우 막 수두룩하게 막 쉽게 말하면 수확해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데 이거 벌써 2대 넘어가면 연구자가 죽죠. 늙어 죽습니다. 그래서 유전 현상 알아내는데 세대가 길고 또 낳을 때 뭐 한 명, 두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이건 뭐 확률이 그렇잖아. 막 수두룩하게 많이 나와야지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뽑아야 그게 신빙성 있는 거지. 딱 하나 낳았어. 애 하나 낳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알아? 아빠를 닮은지 엄마를 닮은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우연히 아빠 닮을 수 있고 엄마 닮을 수 있는 거지. 하필이면 또 아들을 낳을 왜
이게 유전법칙에서 분명히 이번에는 딸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우연히 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럿을 낳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유전 연구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이것도 체크. 이거 하나의 객관식 문제로서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1번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가계도 조사, 쌍둥이 조사, 통계 조사, 염색체 조사 및 유전자 분석 이렇게 해서 하고 5번에 그냥 뭐 아무 분석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거나 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틀린 것은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가계도 조사는 집안을 터는 거고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거 재밌어요. 유전의 백미입니다. 여기 아주 재밌고요. 쌍둥이 조사는 일란성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1학기 때도 배웠죠. 난자 안에 정자 2개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무조건 난자 안에 정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전 정보는 똑같은데 얘가 어떤 조건인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포 분열을 해서 2개가 되는 거야. 2개가. 그럼 유전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2개의 지금 일란성 쌍둥이로 되는 외모도 똑같고 유전자 요 조합도 똑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자라면서 형질이 차이가 난다. 이거는 오로지 환경 차이 때문에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유전자 조합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일란성은 난자 2개에다가 정자도 각각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전자 조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두 쌍둥이가 형질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유전적인 효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쌍둥이 조사에서 연구의 가치는 이 일란성을 조사해보면 유전적인 조합보다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이게 되는데 유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굳이 쌍둥이 가지고 할 필요 뭐 있어. 유전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뭐야 우리 집 애랑 옆집 애랑 비교해봐도 유전 조합이 다르잖아. 아빠 엄마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통계조사는 통계한다는 거고 여럿 나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제 여러 숫자를 통해서 이 유전적인 현상 비교해 보겠다는 거고 염색체 조사나 유전자 분석은 굉장히 전문적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뭐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확하게 유전자나 염색체를 아주 전문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유전 중에서 요거 한번 볼게요. 상염색체가 있고 성염색체가 있죠. 46개 중에서 우리의 성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성하는 44개, 요게 상염색체였죠. 요 상염색체 안에서 이 유전 정보가 유전되는 요거. 그래서 요거는 남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에 따라서 유전이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이면 다 유전될 수 있는 거. 반면에 성염색체는 44개 중에서, 그러니까 46개 중에서 이제 그 2개에 해당하는 거, XY나 XX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유전 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남녀에 따라서 유전 빈도가 달라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맹 유전 같은 경우는 그 특정 그 용액의 맛을 못 느끼는 걸 하는데 정상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봐봐요. 자, 이 정상인 걸 T로 놓게 될게요. 그럼 이게 라지 T로 놨다는 얘기는 얘가 우성이라는 얘기죠. 그럼 TT가 만나면 얘는 정상이에요. T하고 스몰 t가 만나도 얘가 이기기 때문에 정상이에요. 스몰 t랑 라지 t가 만나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열성 TT가 만나면 이때는 미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맹이라는 건 선생님이 가계도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다룰 거고요. AOB식 혈액형. 이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A형이고 저기 엄마는 B형이고 아빠는 A형인데 왜 나는 O형이 나오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분리의 법칙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지. A형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A가 그냥 A형, B형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유전자형을 보게 되면 A도 A형이고요. O도 A형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A가 O보다는 우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B도 B형이지만 O도 B형이에요. 즉 B는 어떻게 O형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우성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A, B가 만나면 어떠냐 하는데 얘네들은 중간 유전 같아요.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데 승자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나와요. 그래서 A, B의 유전자형은 요게 A, B만 돼요. O형은 O밖에 안 돼요. 만약에 O에 하나가 A가 들어가면 A형이 돼버리고요. B가 들어가면 B형이 돼버려요. 끝났죠. 바로 요겁니다. 요걸 통해서 조합을 하면 돼요. 그래서 AA끼리 결혼을 했어도 뜬금없이 O형이 나올 수 있다. 자, AA가 만났는데 선생님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AA가 만났는데 이렇게 가진 부부가 만났다면 AA 내놓고 AA 내놔봐야 AA의 A형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A5하고 A5인 A형이 만났으면 겉으로는 A형이지만 A 만나면 A형인 애가 나와요. 근데 O5끼리 만나면 뜬금없이 O형이 나와버린다는 얘기야. B도 마찬가지죠.
BB와 BB짜리의 그 B형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B형만 나오지만 BO 같은 경우도 자신은 다 B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BB 만나면은 B형 애가 나오지만 갑자기 O가 만나게 되면 O형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집안에 분란이 나는 거지. 이걸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러면 A형과 자 AB형과 AB형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AA 만나면은 A형 나오죠. AB 나오면 AB형 나오고요. BA 만나도 AB형 나오죠. 그다음 BB 만나면 어떻게 B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A형, AB형, B형 다 가능한 거죠. O형과 O형이 만나면 무조건 O형밖에 안 나와요. O 되니까 O형밖에 안 나와요. 되겠죠? 그 다음에 AB형하고 O형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부모랑 다른 혈액형이 나오죠. AO가 만나면 A형이 되죠. A형. BO가 만나면 B형이 되죠. 이해갑니까? 아빠는 AB형이고 엄마는 O형인데 애들은 A형하고 B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조합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혈액형의 비밀이 이렇게 해서 풀리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뭐 좀 슬펐겠지만 중학교 3학년이 돼서야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다리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두 가지 쌍이 있는데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우성과 열성 이렇게 설명하는 엄마가 없어요. 그냥 나랑 혈액형 다르니까 그냥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성염색체의 유전은 성염색체의 유전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유전은 X염색체에 있어서 남녀에 따라서 유전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봐봐요. 이게 이 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이나 혈압병에 대한 유전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XX 되게 되면 이거는 유전병이 없어요. XX 다시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얘가 우성이라서 유전병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딱 이게 순종이 돼버리면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으면 이제 유전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되겠죠? 그렇다면 YX가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나만 있어도 얘는 유전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남자가 유전병에 더 취약한 거죠. 이 반성유전은. 아시겠죠? 예. 여자는 하나만 아닌 것만 있어도 정상으로 나타나요. 둘 다 유전병이 있어야지만 병이 생기는 건데 남자는 무조건 하나만 받아도 요 있는 거 하나만 받아도 다 유전병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한성유전은 한쪽 성에만 유전되는 거 Y염색체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남자들은 다 있는 거야. Y에 지금 요 이제 이 유전 인자가 있다가 되면 무조건 여자는 XX로만 돼 있기 때문에 Y를 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여자는 아예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요거 가지고 있으면 100%. 그쵸? 남자가 요 유전자를 부모부터 받으면 있는데 뭐 대단한 병은 아니고요. 귀털 과다증. 우리 어르신들 보면 막 귀털이 막 바깥으로까지 막 이게 승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유전에서 이런 건 이제 신경 뭐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 반성 유전에서 생맥 그쵸? 상염색체에서는 요 ABO식 혈액형하고 미맥 요걸 좀 체크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계도 분석을 할 건데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거든요. 사실은 뭐 생맹도 연습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맹도 연습해 볼 수 있는데 생맹 미맹만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맹은 더 쉬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유전에서 가장 이제 백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분석할 때 가장 큰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와서도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갑자기 뚝하니 나타났어. 자손에게. 엄마 아빠 안 닮은 다른 애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잖아.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분란이 일어나는데 학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키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없는 그 형질이 나타났을 때 그 자손에 나타난 그 형질은 반드시 열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잡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나요? 자,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선생님 설명드리는데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잘생긴 게 우성이라고 해봐요. 아빠도 미남이고 엄마도 미녀야. 그럼 두 가지가 있어. 자, 이게 미남 유전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둘 다 미남이라서 미남일 수도 있지만 아빠가 하나는 미남이지만 하나는 미남이 아니야. 그래도 미남이 우성이면은 미남으로 나와요. 아빠는 미남이야. 요 경우는 아빠가 추남이지. 근데 요건 아니라고. 아빠가 미남이라서 이게 둘 중에 하나야. 엄마도 그러면 요렇게 해서 미녀고 요렇게 해서도 미녀야. 이렇게 되면 추녀가 되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결혼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해봐요. 둘 다 완전히 유전자가 미남, 미녀 유전자가 갖고 태어나면 이렇게 만나서 애 낳아도 미남,
그치? 요렇게 만나도 미남, 요렇게 만나도 미남, 요렇게 만나도 뭐 미남, 미녀 다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랑 만났어요. 그러니까 얘랑 만나면 안 되지. 남자들끼리 만나면.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만나도 AA로 애는 잘생겼지. 요렇게 만나도 잘생겼지. 안 쓸게요. 잘생겼지. 얘랑 만나도 그래도 잘생겼지. 얘랑 만나도 또 잘생겼지. 이해가요? 그런데 분명히 엄마 아빠는 잘생겨도 둘 다 잡종일 때를 봐봐. AA가 만나면 요래서 잘생긴 애가 나와. AA가 만나도 잘생긴 애가 나와. 요 A랑 요 A가 만나도 그래도 다행히 잘생긴 애가 나오는데 하필이면 요 애랑 요 A가 만나면 애가 쭈구리가 나오는 거야. 즉 엄마 아빠가 다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애가 엉뚱한 애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 애에서 나타나는 형질은 반드시 열성이고 그렇다면 부모는 잡종이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거를 키포인트로 잡으면 이 가계도 분석은 완전 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튀어나오면 이건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 듣잖아. 엄마 아빠 어렸을 때 다 공부 잘했는데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러면 속상해할 필요 없어. 아, 엄마 아빠 공부를 잘하는데 나만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잡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열성인자를 타고났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잡종이구나. 요게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학문적인 용어를 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미맹을 보는데 자, 이거 정상이죠? 정상이죠? 요게 비정상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우선 비정상들은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비정상들은 체크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는 거꾸로 이런 거 없이도 한번 푸는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요걸 이용할 겁니다. 여기 한번 보이면 자 보세요. 얘는 비정상 나왔지만 부모 중에 하나가 비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완전 정상이죠. 근데 애가 쭈구리가 나왔다고. 그러면 쭈구리는 열성유전이야. 그렇다면 부모는 반드시 잡종이라는 게 여기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왜? 요거랑 요게 만나야지만 쭈구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지금 똑같은 자식인데 11번, 12번은 정상이죠. 그 얘기는 어떤 정상이냐면 얘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맹이니까 그냥 미맹을 잘생긴 걸로 할까요? 그냥 미맹으로 할게요. 정상이 만나서 정상일 수도 있지만 요건 정상이지만 여기는 그 미맹인 게 만나가지고 그래도 정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2번도 마찬가지. 얘네 둘이 만나서 정상으로 정상일 수도 있지만 얘랑 만나서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비정상 만나면 이때는 미맹이 되니까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 중에서 정확히 얘네들은 어느 거냐? 이거는 얘네들이 다른 배우자랑 또 결혼을 해서 낳아봐야지 할 수 있지 여기선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 12번은 이거 5월 이거 5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이쪽 집안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됐죠? 이쪽 집안을 볼게요. 우선은 얘 지금 비정상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부모 중에 한 명씩은 비정상 요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씩 줬을 때 비정상이 되죠. 근데 엄마가 정상이래. 그럼 얘는 라지 T. 아빠가 비정상이래. 스몰 T. 끝났죠. 그러면 8번은 어떻게 해서 정상이 되느냐? 분명히 얘는 정상이 되려면 엄마한테는 라지 T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아빠한테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스몰 T밖에 없어요. 이래서 정상이에요. 만약에 아빠한테는 스몰 T밖에 받을 게 없는데 엄마한테도 스몰 T 받으면 그때는 비정상이 돼야 되겠지. 아시겠죠? 여기 선생님 비정상이라는 게 너무 나쁜 어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 대단한 병은 아닌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렇게 선생님 극단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제 정상 비정상을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봐봐요. 무조건 엄마한테서 아빠한테서 있는데 아빠한테서는 무조건 스몰 T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정상이래. 그럼 엄마한테는 무조건 정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얘는 끝났어요. 3번은 스몰 T, 4번은 라지 T 스몰 T 확정, 7번은 라지 T 스몰 T로 확정, 8번도 라지 T 스몰 T로 확정, 9번은 스몰 T T로 확정. 이쪽 집안 완전 끝. 됐죠? 쉽죠? 굉장히 쉬워요. 재밌어요. 유전은 이게 맛이야, 이게. 이 맛이야. 너무 재밌어. 이거 뭐 탐정놀이 같지 않아요? 움직이는 놈은 다 범인이야 이래서 범인 찾는 거랑 똑같아. 범인 색출하는 거랑.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요.
자, 여기서 보면 애들이 정상이 나왔죠. 이럴 때가 제일 지금 사실은 찾아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빠가 비정상이니까 얘는 얘 또 빨간색으로 나오냐. 여기 분명히 비정상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엄마는 어떤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이기 때문에 라지 t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때는 라지 tt도 되고 라지 t 스몰 t도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식들을 보면 무조건 아빠한테서는 스몰 t를 다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엄마한테는 라지 t를 다 받아야 된단 말이야. 라지 t를. 그래야지만 자식들이 정상이 되죠. 근데 이쪽 라지 t를 줬는지 엄마가 이렇게 생겼는데도 이쪽 라지 t를 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 집안에서는 자 1번은 분명히 스몰 tt 끝났어요. 확정. 2번은 라지 tt도 되고 라지 t 스몰 t도 돼요. 그 다음에 4번, 5번 아까 우리가 결정했지만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로 확정.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뭐 다양하게 낼 수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애들은 누구냐 그러면 여기 2번하고 그 다음에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낼 수 있어요. 8번의 유전자형은 뭐냐, 표현형은 뭐냐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 가계도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는 거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XX에서 YX 해가지고 무조건 이 X염색체에 이 유전인자, 생명 유전인자가 있다면 남자는 무조건 생명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가 있어야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보인자라 그래가지고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되겠죠?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체크해두면 돼요. 엄마가 만약에 생명이면 엄마가 생명이라는 요 얘기죠. 이 사람이 난 아들은 반드시 생명이에요. 이해 갑니까? 이해 가죠? 요것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아빠한테서는 무조건 Y밖에 못 받죠. 그래야 남자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아들이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하나 엄마한테 X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생명이니까 둘 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생명 유전자를 가진 걸 받기 때문에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선생님이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차근차근 가계도 분석하는 거 문제 푸는 거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빠르게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연습 잘 해보기 바라겠고 시험들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2학기 기말고사 강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